슈바이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헌신하는 의사의 대명사. 하지만 당대의 그에게는 언제나 악병이 따라다녔다. 환자에게 너무나도 권위적인 독재자 같다는 것. 그런가 하면 그는 저서에서 현지 사람들을 미개인, 야만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슈바이처가 왜 그랬을까? 당시 그가 의료행위를 한 지역 현재의 가봉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병원이 없어 닭장을 개조했어야 했던 그가 없는 살림의 환자를 치료하자 방해하는 사람들이 온다. 꺼져라 백인 주술사. 상도덕도 없이 왜 남의縄바리에서 설치냐. 당시 현대의학을 겪어본 적이 없던 현지인들은 초반에는 슈바이처의 의료행위를 불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는 치료를 주술이라고 여겼다. 현지에서 그의 별명은 마법사였는데 마취 후 다시 깨어나 사람이 치료된 것을 보고 슈바이처는 일단 한 번 죽이고 다시 살리는구나 라는 컴퓨터 안 돌아가면 일단 꺼보고 다시 켜보라는 식의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주술사라는 프레임은 슈바이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환자가 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의 가족들은 의료행위가 실패하면 전통대로 사기꾼이라며 고발했기 때문이다. 현지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면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꽤 높았는데 그때마다 이런 갈등과 고발이 생기니 기껏 환자를 잘 병원에 붙들어 놓으면 이제는 가족들이 우리한테도 주술 걸어달라고 라며 아무튼 뭐라도 의료행위를 해달라고 따졌다. 환자를 다 낫게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주술사님 나중에 또 오기 힘드니까 주술 1트만 더 걸어주세요 라고 요구했다. 물론 이거 주술 아니고 건강한데 그런 거 하면 뒤진다며 슈바이처가 설명해도 제대로 듣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서양식 침대를 본 보호자들이 환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누워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다 꺼지라며 화내는 것도 슈바이처였다. 그럼 가족들이 못 오게 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그들은 대부분 먼 마을에서 며칠이나 걸려서 밀림을 헤치거나 카누를 타고 온 이들이었다. 중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데 가족은 오지 말라는 건 그냥 오지 말고 죽으란 말이고 슈바이처도 이를 잘 알았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가족들이 병원에 함께 묵게 두고 대가로 돈 대신 병원의 잡무를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슈바이처나 간호사가 없으면 일을 안 했다. 심지어 현지인 조수마저 슈바이처나 간호사가 감시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놀았다. 그래놓고 왜 맡긴 일 안 했냐고 물으면 백인들이 감시를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 일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따라서 슈바이처의 권위적인 행동은 어느 정도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한 의료봉사 지망생이 어떻게 하면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을지 묻자 병원의 확실한 주인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그러한 불가피성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비판할 순 있겠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생을 바쳐 환자들을 보살핀 슈바이처의 일생을 싸잡아 비판할 순 없을 것이다. 신학자임에도 원주민의 종교를 존중했을 정도의 인격자가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무엇일지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치료했다. 그는 사재기가 옳지 않은 건 아는데 환율이 좋을 때 많이 안 사두면 내 환자가 죽는다며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던 인간이기도 했다. 언젠가 환자들에게 오염된 물을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또 더러운 물을 먹다가 들킨 환자들에게 화를 쏟아낸 후 푸념한 후 그의 현지인 조수이자 통역사였던 조세프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이 가장 바보죠. 허나 하늘 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그러한 두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답이 아니었을까.